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사회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회 과목 이제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부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회 과목은 법과 정치, 법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문, 사회문화,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 이렇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오해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전문 과목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의 어떤 출제 비율은 매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좀 기계적으로 나온다면 8, 6, 6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이게 15,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11,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뭐가 적게 나오니까 덜 공부하겠다. 이런 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되 정말 어려운 거 한두 문제는 정말 내가 해도 안 돼서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득점을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아무리 3가지가 이제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80% 이상은 80% 이상은요 다 어떤 용어라든가 아니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요걸 평가합니다. 이것만으로 득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쉽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고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득점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무슨 어떤 단순 용어 어떤 가로 넣기 식의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어떤 수능식 있죠. 어떤 수능형의 어떤 추론 문제 있죠. 추론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요 중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진짜 중간 형태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포괄적으로 그 주제가 담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선택지와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좀 핵심을 좀 설명드리자면 법과 정치는 아무래도 이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과제로 느껴지실 거고요. 요걸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죠. 출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방대한 양을 좀 극복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문화 같은 것들은 용어나 어떤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숙지하고 이런 게 어렵기보다는 이것은 주로 자료 해석 문제에서 많이 막히죠. 자료 해석 문제 혹은 이제 표분석 문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표분석. 그래서 요건 어떻게 대비해 줘야 되냐면요. 자, 일단 제일 좋은 건 뭐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지만 그냥 막 풀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일단 주어진 어떤 주석 같은 것들 있죠. 이걸 반드시 잘 봐줘야 되고요. 주석.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은 이제 선택지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료와의 이 매치를 이렇게 시켜 나가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주석이 뭐가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자료 형태가 뭔지를 파악해서 선택지와 자료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유의할 게 가장 많이 함정을 파는 건데 이 절대 수치하고 상대 수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퍼센트 혹은 비율로 제시된 거랑 실제 숫자 자체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유념한다면 그나마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 해석, 표분석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경제는 여기서 뭐가 막히냐면요. 이런 원리적인 문제 있죠. 예컨대 어떤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경제가 움직이는 이러한 원리들. 그리고 여기서도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로 막히는 거고 어떤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경제학의 어떤 원리 아니면 그래프 혹은 자료 해석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런 걸 주로 묻고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다 분야가 좀씩 틀릴 겁니다. 직렬도 틀리고 예컨대 이제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거나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직렬별로 아니면 약간 좀 분야별로 틀리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문제의 어떤 구성 형식 같은 것들 있죠. 구성 형식이나
아니면 문제 어떤 완성도 있죠. 어떤 문제 되게 깔끔하고 어떤 직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더티합니다. 완성도는 상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있는 주제 자체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 한 회에 출제됐던 여러 직렬들 혹은 여러 분야별로 사회 문제를 다 비교해 보면 이것만 다르지 사실상 묻고 있는 주제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용어라든가 어떤 개념 내지 자료 해석, 어떤 경제학의 원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시는 그 분야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연관 분야에 혹은 다른 측면의 사회 과목을 같이 좀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신다면 훨씬 더 안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주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번아웃,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좀 꾸준한 어떤 계획적인 학습 속에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성과를 달성한 데 있어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어떤 길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뭐 본 강의나 아니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강의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